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미국 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수는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 주요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죠. 이번 어닝 시즌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미국 시장은 이렇게 지수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던 이유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가 약보합을 보인 이후 프록터 앤 갬블이라든지 아니면 월마트, 코카콜라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가격이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리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서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주요 원자료들이 이런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느껴지면서 이 필수 소비재 업종이 부진했고 이런 것들이 다우 지수를 약보합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장이 마감된 직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74% 급증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가 0.93달러를 기록해서 시장의 예상치였던 0.79달러를 웃도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에 18만 4,800대를 팔았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연 마진을 얼마나 남겼느냐였을 텐데 마진도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거 보니까 시장 예상을 웃도는 마진을 남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었는지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에서는 약 2%가량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퍼 슬립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캐스퍼 슬립은 침구류, 그러니까 매트리스라든지 그런 등등의 침구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웨드부시에서 캐스퍼 슬립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27% 급등했고요. 사이먼 프로퍼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이먼 프로퍼티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이고요.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쇼핑몰을 방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이먼 프로퍼티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원동력인데 사이먼 프로퍼티는 에버코어 ISI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덕분에 2.7% 올랐습니다. 마이크로비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 무버스에서 마이크로비전을 좀 자세하게 짚어드릴 예정이긴 한데 원래는 레이저 스캐닝 기업이고요. 파괴적 혁신 기업으로 거론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다른 곳에 있는데 미국 서학개미들의 SNS인 레딧에서 제2의 게임스톱으로 거론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이 SNS에서 이 마이크로비전에 대한 멘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이 쌓여있기 때문에 숏스퀴즈가 기대된다. 이런 멘트들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47% 지난 밤 사이에 급등을 했고 시간을 거래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 가격인데요. 금 가격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선물 시장에서 강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 FOMC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고 보자는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가운데서도 친환경차의 확산과 더불어서 이 팔라듐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자,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WTI 가격은 0.3% 하락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인도의 원유 수요를 부진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0.3% 내려서 61.91달러 선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급락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게 되자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은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다시 한번 5만 달러를 회복해서 53,2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혹시 그 테슬라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실적은 일단 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어서 최진석 본부장의 좀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면 좀 어떨까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모든 면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요. 네. 제가 본 바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헤드라인 수치가 비트를 했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 실적에서 미스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 하락을 좀 부추겼었던 이익률 측면에서도 조정 에비타 이익률이 컨센서스를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총 이익률 역시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이던스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앞으로 수년간 50%의 연평균 인도량 증가세가 예상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좀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쁠 만한 면은 없었던 그런 실적 리포트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일단은 하락 반응이 나오는 것이 현재 시각으로 이제 5시 반,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조금 후에 6시 반에 컨퍼런스 콜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섹터의 좀 화두라고 볼 수가 있는 어떤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 전반 또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좀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컨콜을 기다리면서 경계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바로 이번 키워드는 최고의 100일이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고 바로 옆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뭐 이런 내용인가 봐요. 네, 갈수록 잘 맞추시네요. 근데 바이든이 사실은 근데 부임하기 전에는 저희도 생각을 하기에 증시에 좀 좋지 않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맞아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은 취임 100일에 근접하고 있는 지금은 증시 입장에서 사실 최고의 대통령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CNBC가 집계한 결과 바이든 취임 93일째였던 지난 4월 2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가 24.1%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3.2%와 마이너스 12.7%의 증시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오바마와 부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 100일 성적 11.4% 상승했던 것도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또 지난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의 증시 성적 이후의 최고 수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증세 등의 각종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바이든이 여러 가지 급진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이 코퍼레이트 아메리카, 즉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베팅을 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CNBC에서는 이를 해석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도 바이든의 취임 첫 100일이 최소 한 75년 만에 최고의 증시 성적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대급 재정 부양 덕분이다라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바이든 취임 초기에 이 같은 증시 호성적이 운이 좋았다라는 지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셔널증권이라는 기관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올해에는 증시의 호재가 많았다. 즉 작년에 이제 팬데믹을 겪고 경제와 증시 모두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게 크게 무관했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쉼없이 달려오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가 지난 1년 전 대비해서 48%나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유의미한 조정 없이 좋은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각종 세금에 대한 우려 아니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자본소득세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한 거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세금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시장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슈 역시도 딱 하루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줬었고 네. 짜게 좀 식은 모습이 나와줬는데 일단은 그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만큼의
급진적인 증세가 좀 어렵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되더라도 실제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최근까지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좀 우호적으로 바뀌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UBS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주식 투자자 4분의 3은 401k 플랜, 그러니까 퇴직연금 등의 자본 이득세와 무관한 계좌로 지금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악관 측에서도 이 증세를 만약에 실시했을 경우에 그 대상은 투자자들의 0.3%, 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 중에도 0.3%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IRS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 54만 명이 연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실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 이슈 역시도 최근에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 1년 수익률 12억 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을 이만큼 낼 수 있다는 네. 거니까 사실 이만큼 벌고 싶네요. 그게 더 그럼 기분 좋게 뭐 세금을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램프의 요정 지니인데요.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최진석 본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 이제 알라딘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램프의 요정 지니를 아마존에 빗대어 표현한 이 분석가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오펜하이머에서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자, 아마존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죠.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됐는데. 사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장 성장성이 높고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은 기대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경제가 정상화로 돌아가다 보니까 또 백신 접종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 구매보다는 실물 오프라인 구매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도 약간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펜하이머에서는 아마존을 램프의 요정 지니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니는 절대 램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이후에 바깥 활동과 쇼핑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 매출이 부진하지 않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지만 온라인으로 편하게 샴푸를 구매하던 구매자들이 과연 애써 쇼핑몰을 방문해서 과연 그 샴푸를 구매하는 게 즐거운 일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은 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마존의 실적에서는 AWS 이 웹 서비스인데요. 아마존의 실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높은 성장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높은 성장성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는 계속 그 높은 성장성을 보일 것이고 또 부진할 수 있는 사업부도 전혀 부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건데요. 참고로 오펜하이머는 아마존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는 또 4,100달러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백신 접종과 함께 온라인 쇼핑이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에 대한 월가의 시각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또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월가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모든 팬데믹에 좀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그렇겠지만은 이 수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정한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본다면은 소비자들이 한번 이제 맛을 봤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혜는 이어질 것이고 성장성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그런 또 중론이고 여기 오펜하이머의 투자 의견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아마존 관련해서도 지금 시킹알파에 따르면은 지난 석 달간의 EPS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27건 그리고 하향 조정이 11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견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호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마존의 실적 발표 가운데서도 주가 반응이 좀 아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진 측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에 많은 수혜를 또 받았지만은 뭐 직원들을 채용을 신규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준다든지 관련해서 비용을 또 많이 썼기 때문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또 낙관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BMO 같은 IB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이제 거의 제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19년도와 20년 대비해서 올해 아마존의 비용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비중 확대 의견과 이 목표 주가 4,400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했던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2분기에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 기대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또 이 분석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사가 이 빵주 가운데서도 아마존을 굉장히 좀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듯이 월가에서는 아마존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2020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의 주가가 과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로 변심입니다. 와, SE에 대한 누군가가 변심을 했나 봐요. 시장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저희가 지켜보더라도 네. 한 의견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 IB의 의견보다는 네.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변심이 나타났고 S의 주가가 오늘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핸드메이드 제품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떤 수공예품 작가 사이에서 최근에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쉬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장기간 그러니까 강세론자가 변심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날 키뱅크라는 이 IB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섹터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 콜에 관심이 많이 갔던 이유는 해당 IB가 무려 지난 2017년부터 애쉬의 아웃퍼폼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애널리스트는요, 첫 아웃퍼폼 의견을 냈던 지난 2017년 10월 이후에 실제로 애쉬가 시장 대비해서 큰 폭으로 아웃퍼폼을 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당사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장기적인 성장 기회는 최고로 여겨지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또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단기 실적 전망의 상향 여지도 적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쇼핑 수요 급증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첫 9달간의 매출이 YOY 기준으로 2배나 성장한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연일 또 신고가 행진을 벌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키뱅크라는 이 IB 역시도 지난 2020년이 배너이어, 그러니까 성공이 굉장히 보장된 한 해였다라고 또 전망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점친 바가 있었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스냅도 그랬고요. 이 성장주들은 단기 변동성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최근의 시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금리도 좀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는 최근에 좀 진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최근까지도 경기 민감주가 성장주를 좀 아웃퍼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밸류의 수혜를 또 누리면서 최근에 성장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계론도 여전히 좀 일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JP모건에서는 증시 전반의 버블 여부는 좀 이견이 있다. 하지만은 일부 고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에서도 성장주의 아웃퍼폼이 단기 현상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날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S&P 500 기업들의 이 경영진들의 인플레이션 언급 빈도가 전년 대비해서 3배나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좀 표명을 할 때 실제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좀 전조가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성장주의 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간밤 미국장에서 가장 핫했던 스포트라이트 티커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무버스 시간이고요. 얼터너티브 데이터 전문기업 싱크넘의 서상한 엔지니어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스포트라이트 티커 굉장히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만 해도 45%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100%대의 폭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간밤에 CNBC에서 싱크넘이랑 연결해서 또 생방송에서 다루기도 했더라고요. 이 종목 지금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고 있나요? 네, 첫 번째 티커는 마이크로비전입니다. 네, 지난주 4월 22일 목요일부터 레딧에서 게임스탑을 제치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 게임스탑을 이긴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가 또한 지난주에만 80% 가까이 상승했고요. 금일도 47% 정도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빔 스캐닝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이 기술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라이더 제품 혹은 뭐 AR 제품에 사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번에 그 마이크로비전과 관련된 큰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지만요. 이미 작년부터 이 회사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트위터 회사 계정 팔로우 수를 보니까요. 1년 새 20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링크드인 팔로우 수도 1년 새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그 마이크로비전이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그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SNS 멘션 횟수 순위를 꾸준하게 보고 있었는데 GME를 제친 종목이 첫 번째잖아요.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지금 이 MVIS가 그런데 이번 주만 해도 100% 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그 여부가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 기업을 우리가 조금 평가해 볼 수 있는 뭐 기술력이라든지 채용 추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네, 그 마이크로비전의 채용 인원수를 확인해 보니까요. 올해에만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3D 라이더 센싱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직군들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었고요. 이는 그 라이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직원 수 같은 경우에도 올해 5% 정도 상승했으니 이런 데이터 또한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NS에서 게임스탑을 제치고 가장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MVIS 이번 주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스포트라이트 티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국내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이 종목이거든요. 일단 어떤 종목이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다음 티커는 팔란티어고요. 이 티커는 계속해서 화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데이터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고요. 주가는 올해 1월 말 이후부터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온라인에서 꾸준히 화제인 티커입니다.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그 정부기관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정부 프로젝트 규모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15건에서 2022년 23건으로 계약 수가 50% 가까이 증가했고요. 총 금액 또한 60%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4건의 계약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국가안보국과 90밀리언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직원 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 추세고요. 분기별 3%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채용 인원수 또한 작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분기별 30%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보여주신 이 데이터들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밖에 팔란티어의 이 많은 얼터너티브 데이터들 중에서 최근에 조금 더 크게 움직였던 데이터가 있을까요? 네, 흥미로운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 팔란티어가 테크 회사이지만요. 이번 달 들어서 개발 직군 채용을 조금 줄이고 사업 개발과 파이낸스 직군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개발 영역에서는 그 커머셜 섹터의 세일즈 직군 채용 수가 매우 높았는데요. 이는 팔란티어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커머셜 섹터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스포트라이트 티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TD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조금 잘 알려진 기업이긴 한데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거든요. 일단 최근에 SNS에서 잠깐 바짝 핫했다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종목은 온라인에서 반짝 핫했다가 사라졌고요. 관련된 그 빅 뉴스는 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은행은 뭐 체이스나 웰스파고처럼 크게 유명하진 않아도요. 총 자산순으로 미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은행이고요. 미국 전역에 1,200개 가까이 스토어가 있고요. 또 뭐 미국에 계신 분들에겐 꽤 친숙한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 많은 점포수를 보유하고 있는 TD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기업 자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주가에는 최근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우선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요. 1년 새 75%가 증가했고요. 또 최근에 이 회사가 밝힌 바로는 북미 지역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액티브 유저가 1,000만 명 이상을 돌파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은행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기술 부분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따라서 저희가 채용 데이터를 직접 보니 기술 관련 직군 채용 수가 지난 1년 동안 5배 가까운 증가를 기록했고요. 전체 직군 채용 수로만 봐도 1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분기별로 70%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앱스토어 데이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 실제 앱 리뷰수 또한 1년 새 25% 증가했고요. 누적 평점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 또한 참고하시면 TD뱅크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에서 바짝 그래도 핫하기는 했고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기회에 배웠으니까 이 종목의 흐름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개의 스포트라이트 티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타뷰티와 베드베스앤비욘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둘 다 리테일 관련주들이거든요. 최근에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종목 다 리테일러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최근에 핫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백신 접종률이 증가했고 또 미국 노동부에서 밝히길 실업급여 신규 신청이 또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스티뮬러스 체크 지급 1주년이 되었고요. 이런 배경들 덕분에 리테일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 회복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주목을 받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이 종목들의 얼터너티브 데이터들 가운데 약간 큰 변화를 나타냈던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얼타비티의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실제로 올해 1월 말부터 온라인 판매 상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2%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더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온라인 상품 평균 할인율 또한 증가시켰는데요. 이번 주 평균 할인율만 6%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가 2%고 지지난주가 0.6%인 것을 보면요. 이 얼타뷰티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세일즈를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BBBY 같은 경우도요. 웹사이트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한데요. 웹 트래픽을 봐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다가 작년 말부터 상승 모습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이 웹 트래픽 그래프가 주가 변화 그래프와 매우 일치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 또한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 트래픽과 주가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였습니다. 앞으로 주가 추이를 가늠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웹 트래픽 그래프를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두 기업의 채용 데이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 채용 데이터의 변화와 함께 채용 데이터가 늘어난다는 점이 오프라인 점포의 부활을 의미하는지 그 여부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얼타뷰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년간 채용 그래프를 보았을 때 급격하진 않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에 맞춰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고요. 다음 BBBY 같은 경우는요. 작년 7월에 코비드 여파로 200개 점포를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채용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분기별 27% 정도의 채용 증가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직원 수 또한 분기별 3% 정도의 증가가 있었고요. 이는 그 팬데믹 이후에 그 경기 회복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가장 핫했던 미국 주식 종목들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마켓무버스 시간 싱크넘의 서상원 엔지니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